며느리가 날 속이고 손주 맡겨두고 친정엄마랑 놀러 가다니 너무 서운하구나. 정임은 아침 8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두 돌 지난 손녀가 아침밥을 먹으러 올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한 이후 정임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손녀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던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정임은 아이에게 죽을 먹이며 며느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요즘 입덧이 심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물만 마셔도 속이 뒤집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운전도 힘들고 병원 좀 다녀오면 안 될까요? 아기는 잠깐만 맡아주세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힘들면 도와주는 게 당연했습니다. 첫째 낳고 둘째까지 임신한 며느리를 보면 정임도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천천히 다녀와. 애는 걱정 마.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임은 손녀를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며느리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전 내내 정임은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림책을 읽어주고 블록을 쌓아주고 낮잠을 재웠습니다. 점심 무렵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기 데리러 갈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아이를 안아든 며느리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병원은 차가 너무 막히고 속이 울렁거려서 못 갔어요. 정임은 순간 이상했지만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입덧이 심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 푹 쉬어. 힘들면 언제든 말해.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정임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임은 며느리가 한 말을 곱씹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의문이 곧 가족 전체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저녁 정임은 아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입덧 때문에 죽만 조금 먹었고 손녀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반찬을 집어먹으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엄마 병원 갔다 왔다고 하던데요? 정임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 끝에 든 나물이 그대로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뭐라고? 어제 병원 다녀왔다잖아요. 입덧 검사 받으러.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어제 말했습니다. 차가 막히고 속이 울렁거려서 병원에 못 갔다고. 그런데 남편에게는 다녀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정임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죽만 떠먹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제 병원 갔니? 며느리가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아, 네, 어머니. 잠깐 다녀왔어요. 그랬구나. 정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여들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 가족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정임은 설거지를 하면서 어제 일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병원에 못 갔다고. 단순한 착오일까요? 아니면 정임이 잘못 들은 걸까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에는 기억이 흐릿해질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며느리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또 아이를 맡기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예약이 있어서요. 아기 잠깐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데려와.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정임은 현관에서 며느리를 유심히 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화장이 되어 있었고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병원 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녀올게요, 어머니.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정임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리가 타고 온 차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차가 달랐습니다. 지난번에 탔던 차가 아니었습니다. 정임은 손녀를 안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아. 차가 왜 바뀌었니? 며느리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어머님, 저희 며칠 전에 차 바꿨어요.
몰랐어요? 그랬구나. 정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차를 바꿨다면 지난번에 입덧 때문에 운전이 힘들다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새 차인데도 운전이 힘들었을까요? 정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며느리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의심하는 자신이 더 싫었습니다. 어느 오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 돼? 그래. 무슨 일이니? 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며느리 SNS 봤어요? 정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며칠 전에 며느리가 올린 글이요. 병원 간다고 했던 그날 친정 엄마랑 맛집 가고 카페 간 사진이 올라와 있던데요. 정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통화를 끊은 뒤 정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입덧이 심해서 병원도 못 간다며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친정에서 여유롭게 하루를 보냈던 것입니다.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녀를 안고 하루 종일 집안을 돌아다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보채면 달래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던 그 시간들이요. 며느리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쇼핑을 즐겼겠지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또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검진 받으러 가야 해서요.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데려와.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정임은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금방 다녀올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임은 손녀를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며느리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병원에 가는 걸까요? 아니면 또다시 친정으로 가는 걸까요? 정임은 하루 종일 손녀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병원에서 검사가 길어져서요.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녀를 며느리 품에 안겨줬을 뿐입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정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볼까요? 하지만 물으면 관계가 더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할까요? 하지만 아들 부부 사이가 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정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분명히 말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정임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의 마음속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가족 전체를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지만 정임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임은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엄마, 엄마가 요즘 병원 자주 간다면서 엄마한테 애 맡기는 거 미안해 하던데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일을 깎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요. 아들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 이거 병원 간 날이라고 했던 날 아니에요? 아들이 화면을 정임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분명 카페였습니다. 이게 뭐니?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정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이야. 내 마누라가 병원 간다고 애를 맡겼던 날.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원이요. 근데 왜 친정에서 카페를 가요? 정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병원에 못 갔다가 하던 말, 차가 바뀐 것, 그리고 딸에게 들은 SNS 이야기까지.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봐. 아들이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이용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날 밤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임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다음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엄마랑 심하게 싸웠어요. 제가 화를 냈어요. 괜찮니? 괜찮아요.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에요. 우리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애 맡기고 혼자 놀러 다니는 거 용서할 수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찾아뵐 수 있을까요? 그래. 정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임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예민했어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 거짓말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임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를 이용한 거예요.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정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가 났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용서할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내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거짓말은 안 돼. 부탁할 게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야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 안 할게요. 정임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며느리가 정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변했습니다. 아이를 맡길 때면 먼저 전화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병원에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정엄마 생신이에요.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데려와. 정임은 이제 며느리의 말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돌아올 때면 작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고마워.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손녀가 정임의 무릎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정임의 손에서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항상 해주시잖아요. 오늘은 제가 모실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정임은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도 정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미안함도 고마움도 그리고 사랑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애 엄마가 많이 달라졌죠? 응. 제가 단단히 말했거든요. 엄마한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정임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 뭐가요? 당연한 거예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손녀를 안고 정임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요.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생각할수록 죄송해요.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돼. 정임이 며느리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살게요. 힘들 때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해. 며느리가 손녀를 정임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자라서 저처럼 며느리가 되면 어머니처럼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정임은 손녀를 안고 웃었습니다. 그때 가면 내가 해줄 일이야.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아들도 손녀도 함께 웃었습니다.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때는 차가웠던 그 공간이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둘째 아이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건강하대요. 정임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어머니,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니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알았어. 정임은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며느리도 정임을 꽉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임은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며느리와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갈등으로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의 화해와 회복. 모든 관계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겠지요. 시간과 노력과 이해가 필요한 것이겠지요. 정임은 미소 지었습니다. 며느리도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마음속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자라 어른이 되고 둘째 손주가 태어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이 모든 일들이 추억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때 정임과 며느리는 이 시간을 떠올리며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지. 네, 어머니.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정임은 그 미래를 상상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